안녕하십니까.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벌써 우리의 의식에서 멀어져 버린 것 같은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 동남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얀마의 국내 상황은 국제사회가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지 오늘도 군부의 잔인한 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2년이 다 돼가는 현 시점에서 미얀마 사태 해결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미얀마 군사정권 국가행정협의회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2023년 8월까지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갈등은 더욱더 증폭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이러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될 아세안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동남아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아세안이라는 틀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능숙한 외교를 추구해 왔던 전례가 있습니다. 어렵고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평화로운 정치적인 해결의 길을 열도록 노력을 했었고 과거에도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었죠. 1980년대입니다. 이 1980년대 내내 이어졌었던 캄보디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세안은 1988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관련자 간에 회의하고 또한 자카르타에서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서 전쟁 중이었던 캄보디아 파벌들과 관련된 외부 후원국들 사이에 접촉을 가능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일련의 칵테일 파티 성격의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포괄적인 캄보디아 평화협상의 길을 열었었고요. 마침내 1991년 파리에서 평화협정에 서명을 하게 됐죠. 공식, 비공식 형태를 섞어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함정을 피하는데 성공한 미묘하게 조정되었던 그러한 접근법이었습니다. 이게 아시안식 협상 방식을 연 계기였던 셈이죠. 2000년대 들어서서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에서 벌어졌던 복잡한 상황을 관리하고 또한 여기에서 필리핀 정부하고요. 그 다음에 모로 민족해방전선하고 또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 사이의 협상을 이웃 국가인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가 조정을 함으로써 이것도 역시 결실을 맺은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아세안은 미얀마에 대해서도 과거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 이전에 미얀마의 민주화 전환을 위한 변화의 순간에서 비공식적이었지만 집중적으로 미얀마를 달래고 부추기고 격려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인데요. 1998년도 이후에 자신들의 개혁 과정을 미얀마에게 거론을 하면서 미얀마가 민주적인 개혁의 길을 갈 것을 은근슬쩍 압박을 했었죠.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은 미얀마 상황에 대해 솔직하고 강력한 논의를 했고요. 비공식적인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서 그들의 기대를 솔직하게 표현했었습니다. 2011년도 아웅산 수치 여사와 직접 대화를 확보한 아세안 의장국은 미얀마의 민주화 진전을 압박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물밑 작업을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세안은 아세안의 원칙과 통합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미얀마와 하지 않았었습니다. 내부 갈등 상황에서 비공식적인 조용한 외교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관리하는 방식이 많이 축적되었다는 말씀이죠. 동남아시아는 최고위 수준의 개인 간의 노력을 통해 복잡한 양자 역학을 효과적으로 관리한 사례가 많습니다. 소위 아세안식 비공식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솔직한 논의에 도움이 되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해서 복잡한 문제를 관리하는데 이는 동료애라든지 신뢰감을 배경으로 수행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또 말레이시아 간의 관계는 확실히 이런 접근법을 통해서 개선된 사례입니다. 다양한 수준의 의사결정자와 또 정책 결정자들 간의 유대관계 확대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던 것이죠. 아세안 회원국이 동료 회원국 간 분쟁에 개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2011년도 국경 분쟁을 둘러싼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무력 충돌을 관리하고 또 회피한 것이 그 사례인데요. 2011년 2월 7일부터 8일까지 프놈펜과 방콕을 오가면서 벌였던 셔틀 외교, 또 2011년 2월 14일 아세안의 노력을 지지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그리고 당시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이었던 아세안의 문제 관리는 상당히 공개적이고도 공식적이었습니다. 2011년 2월 22일에는 인도네시아가 분쟁 당사자들을 중재하면서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들을 조용히 다뤘습니다. 개인적인 신뢰가 커지면서 설득이 되었고요. 또 해결 방안은 비공식적으로 논의되었고, 인도네시아가 촉진자로서 기능을 하면서 새로운 합의가 아세안 회원국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아세안 지역 포럼, ARF죠. 이 아세안 지역 포럼을 포함한 아세안 주도의 여러 프로세스가 분쟁 당사자 간의 외교 접촉하고 또 그들의 의도를 식별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부 강대국 간의 경쟁 역학을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반도의 복잡한 역학관계에서도 아세안 지역 포럼을 통해 경쟁 당사국들이 우호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요. 또 공식적인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는요, 인도 태평양의 주요 국가들을 포함해 회원국 자격으로 이 지역 지도자들이 전략적인 문제에 대해 직접 교류하고 또 숙고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이제 인도 태평양 지도자들의 전략적인 대화와 또 상호작용을 위한 중요한 포럼이 되었습니다. 한국도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죠. 오늘날 미얀마 상황은 아세안의 외교 능력의 심각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와 또 외교장관 회의에 미얀마의 비정치적 인사들만 초대한다는 이러한 원칙적인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외교적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위기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모멘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얀마의 상황은요, 결코 무시할 수 없고요. 아세안이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집중해야 될 최고 의제로 다뤄져야 됩니다. 아세안의 신뢰성에 대한 리트머스 테스트로서 미얀마 상황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요, 아세안 공동체의 기반 자체가 훼손될 위험성이 큽니다. 따라서 아세안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외교적인 노력하고 또 혁신적이고 원칙적인 접근을 포함해서 수십 년간의 갈등 해결 경험을 활용해서 이미 지시되어 있는 5개 항의 합의를 실현시키면서 미얀마의 민간 통치를 복원하기 위한 건설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됩니다. 공식 및 비공식, 또 공개 및 비공개 등 다양한 외교적 도구를 다 활용해서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아세안이 직면한 선택은 아세안 공동체의 약속을 이행하는 작업이며 때문에 더 강하게 가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미얀마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아세안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세안 방식의 비공식 조용한 외교가 더욱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